그냥, 이게 녹화한다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음, 맞아요. 그래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녹화를 막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좀 건지는 쪽으로. 음, 예. 안녕하세요. 조울증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솔직한 수다에, 엄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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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정말 네, 잘 추워지고,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도 많이 왔는데, 그, 어, 오늘 주제는 이 조울증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이런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힘든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너무 버겁다 하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다면,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울러를 키우면서 그 매일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이제 무너지는 순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내가 기대감이 있으면, 너무 실망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로서 너무 안 됐어. 네, 그래서 그런 게 지난 있는데, 방송 때, 음, 도가 터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도 닦는 기분으로 맞아.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지언정 이제 돌을 닦다 보면은 그걸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기준을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면 감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네, 이제 눈높이가 좀 있다 보면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내가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눈높이를 이래 확 낮추니까 아예 낮추니까. 음, 네, 성실한 저 같은 대장님. 경우는 우리 눈꽃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일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처음에 이제 질환으로 확정받았을 때 그때 정말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음, 우울증이다, 뭐 청소년기의 뭐 그런 뭐 잠깐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희 애는 이제 자해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음, 늘 그,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병적인 어떤 것은 아닐 거다. 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더 애한테 신경 쓰고 그러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질병 코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을 가진 아이로 딱 진단받으니까, 음, 그때는 정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희 바로 집 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그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작은 교회라 의자도 없고, 이렇게 방이 장판으로 깔려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장판 바닥을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막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동네 마트에서 어떤 분이 저를 툭 치시면서 그 엄마 맞죠? 그 굴러다니는 엄마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좀 뻘쭘하면서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웃음으로 생각되는 기억이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처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병 이전에 그런 착한 아이였고 또 기대가 되는 아이였고 이랬을 때 발병을 하면 참 힘들죠. 그리고 이게 그 진단명이 주는 이 타격감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조울증 진단 받고서는 조울증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병인지 알고 나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예. 그리고, 조금 앓다가 괜찮아지면 모르겠는데, 맞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는 평생 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어머님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평생 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현 상태 제일 안 좋았을 때 모습이 평생 가는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음, 근데 저를 보시면서 많이 이렇게 안도하시고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조울증 자녀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좀 회복된 당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가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짱이님의 아들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거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몇 년 준비를 했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아, 졸업했나요?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초에 발병했기 때문에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고, 네.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네.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 입학 자격 획득한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뭔가 잠깐 다녔던 대학이 있긴 한데, 중간고사 전까지 잠깐 한두 달 다녔던 그런 대학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제도권 교육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한 6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라 되게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걱정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그 무너졌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뭐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에 이제 처음 자해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순간도 되게 당황하고 놀랬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상담도 받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계속 학교를 이어왔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딱 일주일 학교 가고 나서 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너무 힘들게 학교 다녔던 걸 아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이제, 그만 다니자 해서, 그만 다니고, 자퇴를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는 병증이 더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자퇴했을 때, 그때 진짜 많이 처음으로, 그래도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가장 크게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만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아까 말씀하신 제도권 교육 안에서 뭔가 마침표를 찍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음, 음. 나왔다는 게, 예, 그 시절에 제 기준에서는 그때 저는 제일 좌절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되게 어렵게 힘들게 키웠지만 아까 눈꽃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유능감을 주지는 않았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해도 뭔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의 기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엄마로서 내가 되게 무력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저는 아이의 자퇴 때 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처음에 오히려 질병을 발병하고 나서 심하게 발병하고 병원에 가서 코드를 받았을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 정도로 아, 이게 병이구나, 질병이었구나. 그래서 애가 이상이 있구나.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고, 그리고 요즘에 약도 좋아지고, 좀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신약들도 나오고 있다는 제가 그냥 제 바람으로 희망적인 그냥 메시지를 막 모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약만 잘 먹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 저도 지금 올해 3년 차인데, 이제 약만 잘 먹고 꾸준히 잘 먹고 관리하면 우리 애는 뭐 재발없이 잘 지낼 거야. 막 약간 의기양양하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엄청 심하게 재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면서 제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 병이 약만 잘 먹고 관리 잘한다고 이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제 몸소 깨닫고 나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부모가 관리를 시간, 잠자는 시간, 약 먹는 시간, 모든 시간을 체크해줘, 관리해준데도 이게 갑자기 재발 위기가 오니까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는 어렸을 때는 뭐 애가 뭐 못 걷고 밥도 못 먹고 이럴 때는 내가 뭐 케어해주고 뭐 잘 도와주면 애들이 성장하는 게 좀 보람이 있는데 이 병을 저희가 이제 옆에서 관리하다 보면서 이게 계속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 도돌이표 같은 느낌. 그럴 때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자조 모임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병이 원래 그렇구나 하는 거 이해하면서 지금은 재발의 위기가 왔을 때 조금은 예전보다는 덜 무너지는데 처음에 이제 애가 발병하고 똑같이 처음처럼 다시 도돌이표 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조금 충격도 몇 번 자꾸 가해지니까 저도 좀 무뎌지는 것 같고, 좀 대처 방안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튼 이 병을 계속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병이라는 걸 제가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마 처음 이렇게 발병하시고 관리를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걸 이제 평생 저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병이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업앤다운이 있는 가운데서도 뭔가 좀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너짐과 관련돼서 이제 아이의 무너짐이 아니라 저의 무너짐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 이 병이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무너지더라고요. 네, 저희 애가 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저희 가정이 굉장히 불화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거의 안 싸운 날이 없을 정도로 싸우고, 저도 이제 애 때문에 간신히 사는 거지. 얘가 대학만 들어가면 표표히 떠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어, 아이가 정신질환을 갖게 된 것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것에 어떤 신체적인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가 작용해서 발병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프로이드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키웠고 그 어떤 유아기 때 받은 상처가 이게 이제 병을 발발시킨 100%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를 잘 돌보지 못하고 내가 가정을 불화하게 한 게 애가 병이 자책을 생긴 했구나. 100%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자책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당 바닥에 머리를 콩콩 찍어가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병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게 꼭 영향을 미쳤겠지만 꼭 나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아지는 데 있어서 부모나 환경의 역할이 상당하고 그것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본피드 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이걸 뭐 100% 케어해준다고 이게 뭐 완전히 좋아지고 완전히 병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나 환경의 역할이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 엄마로서도 조금은 다시 좀 쓸 수 있었던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 그 남이라는 단체에서, 거기 구호가 It's not your fault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아주 상관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저는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와 제 동생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오겠다. 이러면 싸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는데, 이제 할머니 통해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저렇게 드라이브하고 오면서 싸우는 게,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셔서 그때 알았는데, 그만큼 좋은 환경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고 제 동생이 조울증으로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대학생 때, 조울증을 잠깐 앓으셨고, 또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불면증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가족력이 있죠. 그런데 제가 발병했을 때는 어머니가 되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제 동생이 발병하면서 이거는 그런 이건 피지컬한 병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게 되면서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을 앓게 되면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아이의 그런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뭔가 엄마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아요. 아까 음, 윤보님 얘기하신 우리가 기대치를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음, 기대치를 내려놓으면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엄마들이 힘든 게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발병의 이전의 모습이 자꾸 네, 생각나고 또 네, 그때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신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때 배정규 교수님 강의 중에 하나가 어, 애도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말을 그때 하셨는데, 그거를 충분히 하고 떠나보내고, 이제 내 옆에 있는, 예, 병나고, 이런 힘든 애가 내 애다는 걸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예. 아직도 제가 인정을 못하고 있나 봐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진짜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네. 그리고 애하고 지금 제가 떨어지는 지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애도 원하지 않고 저도 힘들고 해서.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를 지킬 수 없으면 애도 지킬 수 없겠구나. 예. 이 병을 만나면, 힘든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 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실한 배짱이 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발병하고 나서 그 발병 요인이, 이런 가정의 불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런 고민하시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병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단순히 이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굉장히 힘든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만나고 정말 깨어지는 것만 경험을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깨어짐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거든요. 전에 능고님도 이 병을 만나기 전보다 지금이 더 가족이 정말 끈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이 병을 해석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도 있으실까요? 그, 특히 이제 애가 경조나 조증으로 갈 때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서로 이제 고집이 워낙 세니까 말을 해도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를 계속 한 것 같아. 그 우리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가 저기 절에 가가지고 뭐 전도를 한다고 막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그리고 나는 거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말리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완전 조증이 될 때는 자기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거리에 완전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 뭐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싱가포르는 정말 좁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 아들 일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 아들이 그 오차드라는 그 번화가에서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가 막 이상한 퍼포먼스 한다고 이제 그럴 때는 막 내가 이제 그 뭐 살색이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걔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공감해주고 그러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 행동이 좀 자제가 되지 않았을까? 자제가 안 돼도 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아들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고 막 창피하다는 거기에 막 몰두가 돼가지고 애를 사색이 돼서 막 말리고 그랬는데 좀 그런 모습을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뭘 몰라가 병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도 못하고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뭐, 무너진 게 그때 많이 무너졌지만, 그때는 창피해서 무너진 거고, 이제 11번 재발 다음에 5년 잘 지내다가 다시 이제 재발했을 때, 그때는 너무 좀 상실감이 커가지고, 재발해도 그냥 내가 이래 무너지고 그런 걸 사실 맷집이 좋아가지고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많이 진짜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확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사실 이제 제가 유방암 초기인데 제가 이제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음, 그때는 엄마의 마음은 그냥 내가 아프고 대신 아파줬으면 이런 마음이 생겼고 요번에 무너지면
너무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이 병에 장사 없다고 이제 재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이 불쌍하지만 이제 이것도 세월이 시간이 약이라고 지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너무 많구나. 어, 내가 많으니까 내 자녀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담담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아 재발할까 봐 두려워서 이게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재발하는 것조차 우리가 내려놓으면 담담하게 이 조울증이라는 병은 재발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의논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하면서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이 재발을 해도 서로가 무너지는 마음이 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담담한 마음이 좀 되니까 이제 재발을 하고 지금 우울증으로 떨어질 그런 시기인데 별로 안 떨어지고 잠은 많이 자지만은 좀 담담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다들 어, 울음 버튼이 있는데, 눈꽃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버튼이 눌러지는 지금 방송에서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다들 글썽글썽 거리시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눈꽃님 아드님, 재발의 모습을 봤고, 또 지금 퇴원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고, 다른 때 재발은 제가 뭐 많이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음, 그건 것 같아요. 어, 속도가 차라고 생각하면, 속도가 어, 얼마나 빨랐냐, 또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피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발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입원을 하는 거가 재발일 수도 있고 재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어, 속도가 좀 그러니까 저속력일 때 사고가 난다고 하면 피해가 적기 때문에 조울증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가 예, 너무 속도를 그러니까 과속하지 않는 그런 상태, 예, 저속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어, 되게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약간 티 느낌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재발할 때 우리가 엄마들이 약간의 그 원인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원인 제공되는 게 있겠지만은 엄마의 예민함이, 그 재발하는 조짐이 보일 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엄마가 안달복달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가 더 불안해질 것 같고 더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원인 제공을 이 부모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저는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좀 내 자식 좀 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너무 안달복달하고 너무 그냥 막 한번 어떤 조짐이 보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런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게 감정의 이제 병이기 때문에 그게
감정 전달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돌을 많이 닦으면서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재발의 그 두려움까지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그런 재발의 조짐이 보일 때도 너무 이렇게 막 부모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네,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자녀에게 대해주는 것이 자녀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성실한 배짱이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병이 생기면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당사자인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부모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뭐 기도 요청도 하고 마음이 뭐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만 이 병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물론 마음은 우리 아이를 걱정해 주지만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왜 이해하기 우리 어렵죠. 당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타인이 이런저런 평가들을 할 때, 그동안에는 우리 아이도 뭐 공부도 잘하고 사회관계도 좋고 이런 아이라 별로 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이 없었었는데, 지금 아까 눈꽃님 아드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탈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전과는 다른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것들에 휘둘리게 되기 시작하면 정말 당사자도 회복으로 가는 데서 점점 더 멀어지고 가족도 그냥 마음이 지옥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뭐 가족 모임이라든가 이런 또 자녀도 그런 자주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탈 행동이든 또는 어떠한 감정이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마음이 지옥으로 처박혔을 때 일으켜 세워줬던 그런 건 것 같거든요.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방금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당사자도 그렇고, 어, 네, 가족도 그렇고, 연결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뭐, 매번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계속 하는데, 어, 계속 비슷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지쳐하고, 아니면 맞아요.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엄수다 방송을 하면서 점점 그 가족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가족 소통방 들어오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댓글란을 통해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빛 엄마님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 진단명을 받았을 때 안도를 했다. 요것도 되게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반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발병하자마자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발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입원을 했고, 또 입원했을 때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과 연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3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 우리가 이제 조울증 발병을 산불에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산불이 이렇게 초기 진압을 하면 피해량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병인지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크게 산불이 나서 그때 이제 입원을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드님 보면은 조울증을 만나고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네, 저희는 정말 럭키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도 저희 아이가 발병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진단명을 받았을 때 제가 안도했다는 이유가, 애가 이상한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도 얘가 또 갑상선 쪽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약을 다시 먹어보자. 우울증 약을 좀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근데 얘가 이제 심하게 발병하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 진단명을 바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저한테 약도 요즘에 잘 나오고 조증은 약만 잘 먹으면 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을 먹으면 낫는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조은의 마음약국을 만나서 너무 많은 선배님들, 특히 눈꽃님의 너무너무 절절한 경험담들을 저에게 100% 전수해 주셔서 정말 고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저희 아이는 사실 뭐 고등학교, 대학교도 3학년까지 다녔고 사실은 뭐 군대도 발병하고 나서도 다녀오고 했는데 힘들지만 어떻게든 견뎌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 혼자라면 절대로 이 길을 올 수 없었습니다. 조은의 마음약국이라는 이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선배님들의 그들의 고통과 경험 너무 솔직하게 저한테 다 알려주시고 해서 힘들지만 꾸역꾸역 저희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이제 조은의 마음약국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들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경험담들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서 저희는 힘들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일단은 그 제도권 안에서 아이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울증이 발병하더라도 저희처럼 럭키한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엄수다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은의 마음약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봄빛 엄마님을 홍보 대사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데 이 엄수다 방송도 사실 봄빛 엄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엄마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감사드립니다. 과외 같은 거 보면은 돼지 엄마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어, 돼지 엄마? 우리는 요거 아름다운 봄빛 엄마. 예. 개하고 이럴 때 이럴 꼭 돼지 엄마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아름다운 봄빛 엄마. 아이고. 그, 음, 지금도, 정말 그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또 무너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혼자라면 이 조울증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도 뭐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너무 힘든 길을 이렇게 좀 자조 모임을 통해서 힘도 얻고 제 고통도 조금씩 나누고 다른 분의 고통도 들어주고 좀 나눠 받으면서 지금 이겨내 나가고 있는데요. 같이 이런 자조 모임 하나 정도는 꼭 가입하셔가지고 혼자 고통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 힘든 좀 나누시고 좀 도움도 주시고 하면서 관리하고 이겨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우리 애를 너무나 어릴 때부터 저보다도 더 많이 예뻐해준 저희 언니가 우리 애가 이렇게 병이 났어. 그래갖고 우리 애가 뭐 자해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몇 번 이렇게 제가 괴로워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어떻게 자기 살을 자기가 칼로 배? 좀 역겹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우리 애를 더 많이 키워주고 사랑해줬던 언니인데도 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무나 제가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언니가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오랫동안 언니하고 마음을 단절하고 지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병 자체가 주변과의 단절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족 또 당사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 봄빛 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자조 모임이라는 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을 나눠야만 우리가 이제 더 회복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저 또한 드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병을 만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해졌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성숙한 그런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좀 주변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주 한없이 얄팍한 인간이었던 저도 조금 나아져서 남 위해서도 좀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배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제 그런 실망들이 되게 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생이 다른 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 얘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 어이구, 그 정신과 약은 처음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네임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아직 저희 남편이 병에 대한 인식이 정말 개미 똥구멍만큼씩 그냥 그만큼씩 잘하고 있어서 여전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아이가 아프기 전에 저희 가정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발병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되게 서로에게 조금 무덤덤하고 친밀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화가 있지는 않은데, 뭐 그런 애매모호한 약간 그런 상태의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발병을 하면서 진짜 바닥을 찍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도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재발을 하던 무슨 상황이 벌어지던 저희는 이제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차 적응하면서 또 아까 조우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상향하면 좋은 거다. 그 말이 저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 선모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 잘하세요. 이 병을 만나면 말을 잘하게 되나 봐요. 네, 눈꽃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조울증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우리가 조울증이 이거는 피할 수 없으면 우리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세상 우리 저울로 우리 자녀들을 하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도 병이 있지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으면은 실망하니까 웬만하면 기대감은 낮추시고 눈을 내리깔다 보면은 너무너무 괜찮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울로 아들 덕분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자폐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장애나 이래 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조울증은 이 조증 우울증만 빼면 평소에는 멀쩡하고 너무 또 괜찮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조증 우울증에는 그때는 힘들지만은 다른 장애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도 막 견딜만 하다. 이 견디고 지나가면 또 이제 평상시로 이래 괜찮은 자녀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이제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하루하루 또 행복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울증이 있지만, 부모가 즐겨라. 조울증만큼 스릴이 넘치는 그런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조울증이라는 파도를 우리가 서핑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파도 때문에 뭐 다치기도 하고 뭐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것을 파도를 잘 타는 그런 숙련된 서퍼가 된다고 하면 그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행동으로 이 병을 마주하면 좋을지 또 이 병과 함께 동행하면 좋을지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에서도,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조울증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솔직한 수다, 엄수다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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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